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었어요. 5년 전, 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때 회사 창립 기념 행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말도 재치 있기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저에게 다가와서 혹시 천사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나요? 라며 유머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그 순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같은 회사 영업팀에서 일하는 3년차 직장인이었죠. 처음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두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겉보기만 그럴듯했던 것 같아요.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늘 가벼운 농담과 순간의 재미에만 치중했었거든요. 교제 1년 만에 그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달콤한 말과 함께요.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019년 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 초기엔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6개월 후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답답해. 나는 더 큰 꿈이 있어. 라며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표를 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말하던 남편은 정작 집에서 게임만 하며 지냈어요. 생활비는 모두 제가 감당해야 했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물으면 뭘 그렇게 조급해? 남자한테는 때가 있는 거야. 라며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1년이 지났을 무렵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명의로 2천만 원짜리 카드론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황급히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어보니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아, 그거?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받았어. 부부잖아. 뭘 그래? 알고 보니 제가 잠든 사이 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카드론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에 내 거 네 거가 어딨어? 곧 갚을 거야. 라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외박하기 시작했고 핸드폰도 숨기더군요. 어느 날 그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결제 내역들이 있었어요. 혼자 갈 곳들이 아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부산 여행 간다며 2박 3일 일정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해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그를 발견했는데 옆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여자는 언니가 누구세요? 라며 되물었고 남편은 이건 설명할 수 있어? 라며 더듬거렸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벌어진 그 상황이 너무 창피하고 모욕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실수였어. 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어요. 절대 이혼은 안 해.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거야. 라며 버팅겼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던 회사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라며 거짓말을 퍼뜨렸죠. 회사 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때문에 직장까지 잃게 된 거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었고 일자리도 없었죠. 카드론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에게
대학 후배 하나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준호라는 친구였는데 대학 때부터 묵묵히 저를 챙겨주던 후배였는데 제 상황을 들었다며 걱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누나,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곳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엔 동정으로 하는 제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누나의 마케팅 실력을 제가 잘 알잖아요.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인재예요. 라며 설득했어요. 준호가 운영하는 곳은 한식당이었습니다. 그리 크진 않은 규모였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좋은 가게였어요. 저는 홀서빙부터 메뉴 개발과 마케팅까지 다양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빙이 어색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던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받는 게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손님들과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찼어요. 특히 메뉴 개발에 참여하면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취향을 분석해서 새로운 표준 한식 메뉴들을 제안하고 SNS 마케팅도 담당했어요.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항상 격려해 주었어요. 누나 덕분에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며 진심으로 감사해했죠. 그의 순수한 마음에 조금씩 위로받으며 제 자신감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바로 제 전남편이었어요. 그것도 그 젊은 여자와 함께. 둘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전남편은 저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게 누구야? 우리 전 부인님이네.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이제 고깃집 알바까지 하네. 주변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습니다. 여기 사장님한테 말해봐. 이 여자 전과자야. 남편 돈 훔쳐서 도망간 여자라고. 그때 주방에서 준호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벗으며 전망편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해요. 전 남편은 준호를 보며 비웃었어요. 너가 사장이야? 이 여자가 어떤 년인지 아냐? 남편 등쳐먹고 바람 피운 년이. 그때 준호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식당을 포함해서 강남의 5개 매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맛있는 세상 대표 이준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저희 회사 마케팅 이사이자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입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급변했어요. 눈이 동그래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혹시 이분께 무례한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지만 저희는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남을 모독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전 남편과 그 여자는 황급히 가게를 나왔어요. 남편은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어요. 마케팅 이사라니? 연인이라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누나를 도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저 때문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쭉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누나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결혼도 하셔서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누나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준호가 저를 보살펴준 모든 것들이 진심이었다는 걸요. 제가 새로운 메뉴를 제안할 때마다 감탄하며 들어준 모습도 제 의견을 존중해준 모습도 모두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누나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았고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이 회사보다 누나가 더 소중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인생이 묘했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였던 거예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제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그 힘든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모든 아픔에는 이유가 있고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제 믿어요. 저처럼 말이에요.